안녕하세요. 돈텔파파TV의 이석진입니다. 오늘은 농구 관련 뉴스 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의 프로농구협회에서 키 제한 제도를 도입했었죠. 장신 외국인 선수는 2m 이하 선수만이 뛸 수 있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해당 농구 선수들의 키를 줄이려는 꼼수들이 등장했고요. 외국 언론들에게는 일종의 웃음거리 화제로 좀 전락하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프로농구협회는 키를 제한하고 연봉 상한선을 다시 철폐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제도를 변화하겠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과연 웃음거리에 불과할까요? 프로농구 리그를 개방한다라는 뒤에 잃게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국내 선수들, 국내 농구 선수들의 경쟁력입니다. 2018년 국내 프로농구 득점 10걸 안에 들어가는 한국인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남자농구 과연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성기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요. 가령 농구 월드컵 같은 경우는 80년대와 90년대 13위까지 기록했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거의 예선 탈락 수준이죠.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90년대까지는 밥 먹듯이 결승전에 진출했었습니다. 프로농구의 외국인 선수들이 진입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반대로 결승 진출을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있죠. 외국인들에게 경쟁력이 밀린 국내파 센터의 실종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죠. 자, 한국과 달리 완전 개방한 중국 프로축구 성공했을까요? 자, 중국 프로축구는 완전 개방형입니다. 차이나 머니의 위력으로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영입을 했죠. 지금 기준으로 중국 프로축구의 최고 몸값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꾸릴 경우에는요, 몸값 합계가 1,600억 원. 한국의 K리그 베스트 11과 비교해보면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의 수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합니까? 아니죠.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피파 랭킹 76위, 아시아에서 고작 7번째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개방 이후에 해외에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에게 밀린 공격진에서는 국내 선수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수비진은 또 실력 대비 터무니없이 몸값이 올라가면서 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 거죠. 개방의 허허실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경제 얘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자산시장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보호무역 그 자체가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 보호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선진국의 보호무역이 문제이지 약자인 신흥국의 보호무역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어야 하는 거죠. 한국 농구, 중국 축구 모두 다 약자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제도, 보호무역 같은 개념이죠.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한국 농구로 돌아가 보죠. 프로농구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한국 농구가 먼저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